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 일면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제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 이렇게 단단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건 갖춰지게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사의 핵심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부분 매일경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김정은 답방, 남북 함께 노력하자. 역시 동아일보는요, 이 부분을 가장 큰 내용으로 꼽고 있습니다. 신년사 통해 거듭 제안했다. 그리고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도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대북,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돼 있거든요. 국제사회 대북 제재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주한미 대사, 미국과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묘한 상이 돼버렸죠. 자,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제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 살게 된 겁니다. 껍데기가 된 균형 발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서울, 인천, 경기 인구 50% 첫 초과를 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꿈꾸던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꿈은 컸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순유출 급증, 수도권에서 빨아들이고 있어요. 자, 수도권 집중화 현상 점점 심해지는데 그동안 많은 정책을 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효과가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정부 15년간 지방 이전 정책 한계에 봉착했다. 비수도권 쇠락 가속화될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열렸어요. 어제가 첫날이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총선 후에 협치내가 건의하겠다. 그리고 개헌은 21대 국회 개원 1년 내가 적기다. 21대 국회 4월 총선을 통해서 5월 말, 6월이면 본격 출범하거든요. 그럼 내년 6월 정도까지 개헌이 돼야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과반 정당이 없는 국회 대안으로 제시했다. 야당에서는요, 어제 청문회 중에 상권 분립 회소이다. 이런 부분이 좀 쟁점이 돼서 공방이 좀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갑 MBN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정당 소속으로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변항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조국 테스트. 최근에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영입된 인사들에게 조국 사태에 대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는데요. 이를 두고 뒷말들이 아주 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검찰 물갈이. 오늘 뭔가가 있을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반드시 집값 잡는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봉준호 감독의 어록. 우리나라에서도 꽤 화제지만 미국에서도 이 어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다 발언, 시원한, 속 시원한 발언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재 영입 5호까지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채롭고요. 그리고 굉장히 젊은 피라는 게 느껴지는 인재 영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먼저 사진을 좀 봐주시죠. 민주당 인재 영입 5호 발탁된 소방관 출신 오용환. 소방관입니다. 전직 소방관.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남성분인데요. 소방관 출신 오용환 씨와 아내 김자인 씨. 김자인 씨는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부인으로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2010년부터 소방관 생활을 해왔는데 소방관들의 이야기, 애환을 다룬 어느 소방관의 기도란 책을 펴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좀 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5호 영입으로 오용환 씨를 선택했다. 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자유한국당은 뭐 하고 있나. 지금까지 지난해죠. 1호 인재 영입을 했었는데 엄청난 논란과 뒷말만 남기고 그 이후에 인재 영입 작업이 멈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뭔가 움직임이 있을 듯합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목발 탈북자 지성호 그리고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한국단 총선 인재로 영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뭔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지성호 씨는요. 여기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는 14세 때 북한에 있었습니다.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기차에 치여 왼쪽 다리와 팔을 잃었지만 목발을 짚고 탈북해 2006년 한 해에 한국에 들어왔다.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때 불의의 사고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선 한국에 들어왔고요. 지난 2018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초청받아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당시 모습까지 좀 비추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 사진 있죠.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씨. 이후에 체육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지금 굉장히 자정 작업들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인사 2명이 총선 인재로 영입된다. 그리고 오늘 뭔가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의 평생의 꿈, 명예로운 직업 소방관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국민들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고 퍼주기라고 말하는 정치, 그 정치가 과연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모든 제복 공무원이 더욱 당당하게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In 1996, Sung Ho was a starving boy in North Korea. One day he tried to steal coal from a railroad car to barter for a few scraps of food, which were very hard to get. In the process, he passed out on the train tracks, exhausted from hunger. He woke up as a train ran over his limbs. He then endured multiple amputations without anything to dull the pain or the hurt. Today he has a new leg, but Sung Ho, I understand you still keep those old crutches as a reminder of how far you've come. Your great sacrifice is an inspiration to us all. Please, thank you. 네, 두 가지 모습 봤습니다. 자, 정원걸 시장님, 민주당의 인재 영입 지금 5호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상당히 인상적인, 굉장히 좀 다채롭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재 영입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좀 앞서가고 있다 이런 느낌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앞서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인재 영입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인재 영입 정치권하면 굉장히 그 화려한 어떤 직책이라든가 그 과정 그게 초점을 뒀습니다만 이번에 인재 영입에 상당히 그 관심을 끄는 것은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 중심의 인재 영입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루죠. 그 최혜영 교수 같은 경우에도 예. 장애인이면서 이제 발레리나의 꿈을 꿨던 예. 어떤 그 스토리. 그다음에 이 원종건 씨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어떤 시각장애인으로서 예.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젊은 뭐 2030 세대를 겨냥하면서도 나름대로 어떤 얘기가 있는 그런 중심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예.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반면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이제 박찬주 대장 영입하려다 여러 논란 이후에 한 2달간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향후에 인재 영입의 움직임을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상당히 그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뭐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예. 이제 30대 이하를 보면 16대에서 20대까지의 평균을 보면은 유권자들이 한 43%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나 국회에 진출한 의원 수에 비하면 한 3.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권자 수를 봐더라도 그렇고 예. 어떤 저희가 뭐 전체적인 흐름들 예를 들면 뭐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인구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정치권의 판단인 것이죠. 예. 물론 이제 지금 그 30대 이하 유권자들이 계속 줄어서 지난 20대에는 한 35.7%입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그 3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 등을 감안해서 어쨌든 간에 그 총선을 겨냥해서 예. 젊은 유권자들한테 지시를 호소한다는 의미에서도 인재 영입을 과연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스토리를 갖고 하느냐가 예.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굉장히 순항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한국당에 계신 벼랑병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오늘 지성호 씨 영입 발표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한국당의 인재 영입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좀 뒤처졌다 이런 평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예. 정우갑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좀 공감을 많이 가는데 예. 과거 이제 정당들의 인재 영입하면은 어떤 큰 이념형 인사라든가 어떤 거물에 대한 그런 이슈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예. 최근에 확실히 인재 영입 자체가 어떤 자신의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기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해왔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하는 식으로 바뀐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좀 더 정치권의 기존 인물들에 대한 식상함이라든가 뭔가 변화에 대한 물결을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좀 인재 영입으로 해결하고 있는 이른바 것이 아닌가. 식상한 스펙보다는 그렇죠. 스토리가 있는 인물을 예. 많이 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뭐 일가를 이루거나 어떤 뭐 큰 예. 족적을 남긴 사람보다는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의미를 해왔던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국민적 공감대를 정치권이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의 인재 영입이 뭐 감성에 상당히 부합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인재 영입은 그야말로 이제 뭐 이념형 인사들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성호 씨라든가 김은희 씨 보게 되면 예. 이제 민주당처럼 국민들이 그러한 인재 영입을 원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재 영입 방향을 좀 바꿔가고 있는 것처럼 예. 좀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한국당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인재 영입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히 입당식하고 사진 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공천이 되거나 의미 예. 있는 곳에 비례 번호를 받아서 예. 실제로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만 제대로 된 인재 영입이 되겠죠. 단순히 그냥 입당식에서 사진 찍고 우리도 이런 사람을 영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선될 만한 곳에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일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실제 이제 정말 의원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렇죠. 진정한 이제, 인재 예. 영입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오늘 사실 이런 인재 영입 같은 거는요. 발표가 있기 전까지 굉장히 비공개로 잘 갖고 있다가 발표하는 전장에서 딱 내놔야지 주목도 받고 깜짝 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당 여기 지성호 씨 같은 경우는 이거 왜 먼저 나왔어요? 오늘 공개도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요? 그거는 사실 주의 환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예. 인재 영입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념형 인사라든가 그런 사람이랑 오히려 그런 깜짝 발표가 있긴 하겠지만 예. 한국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 영입으로 다가간다라는 식으로 좀 알리기 위해서 약간 군부를 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이 최근에 나오고 어제도 이제 인재 영입 발표니까 한국당이 조금 의도적인가요? 살짝 이렇게 좀 얘기가 돼서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 된 건가요? 아무튼 오늘 기다려보면 공식적으로 어떤 발표가 있는지 알게 될 거고요. 그런데요. 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이 된 분들, 영입이 된 인물들, 이렇게 어떤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리고 발표 당시에. 그러면 질문을 꼭 받는 게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질문 받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른바 조국 테스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조국 비리를 관행이라고 말한 여당 영입 5호 소방관. 조선일보 기사는 약간 제목에 일단 이렇게 얘기했다고 비판적으로 제목을 다루고 있어요, 일단. 야당 벌써 진영 논리에 빠졌다. 이런 비판을 야당에서 내놨습니다. 자, 조국 비리에 대해서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두둔하는 발언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야당에서는
벌써 진영 노래라고 거세게 또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반대로요. 지금 민주당의 영입 2호가 원종건 씨입니다. 이분 소위 말해서 눈을 떠요. 뭐 이런 걸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좀 알려서 영입 대상이 됐는데 이 원종건 씨는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에 관련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도덕적 해이다. 그건 분명히 잘못이다. 그렇지만 뭐 검찰도 문제다. 이렇게 됐는데 앞부분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또 비난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으로 가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죠. 두 인물에 대해서 각각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제 이 영입 소방관, 여기 보면 아랫부분에 돼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행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모든 학부모가 당시 관행적으로 해온 행위라면서 언론과 검찰에서 새어나온 정보로 인해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 당시 관행이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야당이 좀 반발을 한 거예요. 반면에 원종건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 전 장관의 도덕적 체계와 관련해서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검찰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최고의 특혜로 그 자리에 갔다. 그러니까 이런 영입 대상이 된 게 특혜다. 그래 놓고서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하는가. 기계적 양비론을 할 거면 한국당으로 가라.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또 합니다. 이게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양쪽에서 나옵니다. 얘기가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청년으로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또 검찰에서 새어나온 정보로 인해서 모든 학부모들이 이제 그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그렇게 보도되는 것에 대해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허물조차 너무도 침소봉대하게 이제 거대하게 부풀려서 국민에게 그렇게 많은 불신과 그런 의혹과 그걸 심어주는 모습이 너무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검찰 권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래서 그걸 견제할 세력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양호 고문님. 네. 이른바 조국 테스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두둔을 하면 여당 지지자들은 환호하지만 야당으로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또 받고요. 그리고 뭔가 또 지적을 하게 되면은요. 이건 또 여당 지지자로부터 거센 또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이게 진영 싸움에 휘말린 듯한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인재들을 영입하는 이 원래 목적이 외연을 확대하려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뭐 어느 당이든 갖고 있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거에 보완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외연을 넓히면서 국민들의 이 대의를 모을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자기네 얘기만 하는 사람만 뽑아서는 절대로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인재 영입이라고 지금 말할 수가 없고요. 지금 포커스가 20대, 30대에 지금 굉장히 맞춰 있습니다. 양당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주로 가다 보니까 20대, 30대야말로 가장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자기네 소리만 내라. 이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양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가든 간에 경쟁을 하는데 저는 제일 부족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재들을 이제 영입하느냐에 대해서 큰 그림이 없거든요. 자, 지금 선거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과거에는 이 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들이 정책적인 얘기들이 나온 후에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영입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20대, 30대만 몰입이 돼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만 뽑는 점. 아니, 정책은 안 보이고 사람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네요. 사실 그렇다면 투표로 한다 그러면 지금 50대 이상이 훨씬 더 숫자는 많죠. 새로 들어오는 20대, 30대에 대한 지금 기대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양당 이렇게 인재 영입에 이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정책으로 21대 국회를 몰고 가느냐부터 얘기를 한 후에 인재 영입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이제 화면으로는요. 어떤 말들이 과연 이게 논란, 말이 인용이 돼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인용이 돼 있는데 과연 어떻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보겠습니다. 먼저 오영환입니다. 인재 5호죠. 어제 민주당이 영입했는데
조국 전 장관 측의 작은 허물조차 침소봉대에 국민에게 불안과 의혹을 심어주는 모습이 두렵다. 그러면서 여기서 당시 관행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이게 여당 지지자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뭐 맞다, 당연하다 이렇게 하지만 야당에서는 또 거세게 반발하는 거야. 이게 뭐냐 벌써 들어오자마자 뭐 진영 논리에 빠진 거 이런 또 비판이 나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1호가 아니죠 2호죠 2호 원종건 씨입니다. 여기 보면 조국 전 장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선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검찰도 좀 뭐 심하다 이렇게 되십니다. 근데 이 앞부분 도덕적 해이라고 했다. 잘못됐다고 했다. 이러면서 또 여당 지지자로부터 엄청난 또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정대 변호사. 자, 네. 그렇게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민주당에서 영입하는 인사들, 이른바 영입 인재들 조국 사태에 대한 질문 꼭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마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발언이요? 아니 저는 오히려 솔직히가 더 좋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 지금 이 질문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예. 20대, 30대들이에요. 예. 저희 당에서 지금 아마 뭐 예를 들어서 군 출신도 있었고요. 예. 아마 검찰 출신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 그분들한테 질문하지 않겠죠. 왜 이 젊은 친구 죄송합니다. 2030한테 질문하냐 그러면 우리가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했다라는 예.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의 얘기가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물론 예. 아마 언론의 해석이 좀 다른 거죠. 예. 한 분이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한 분이 약간 예.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거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예. 남성 부분인데 예. 굉장히 의견이 갈려 있거든요. 예. 2030 세대의 조국 장관 사태를 보는 상당히 굉장히 갈려 있어요. 한쪽은 검찰이 좀 심하다. 예. 우리 당 지지자들 많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뭔가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쓴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으면 예.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가를 받아야지 그냥 이게 어려운 문제니까 뭐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더 솔직하고 좋은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지금 사실 조국 정부를 거치면서 진영 논리가 너무나가 굳건하게 자리 잡았거든요. 과연 이렇게 새롭게 영입된 이 청년들이 거기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마 이제 보수 언론이라든지 특히 야당에서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저는 아마 뭐 보수 언론이라든지 야당에서 문제 삼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예.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을 어쨌든 뭐 대변하기 위해서 나왔고 앞으로 예. 정치를 하려면 계속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주목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 특히 이제 검찰 지금 예.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지금 아마 총선 국면에도 계속 예.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 사실은 지금 5호까지 했지만 세 분 정도는 이제 청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두 분은 이제 군인이라든지 뭐 전문가, 한 분은 이제 법조인인데 저는 뭐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더 오히려 이 실제로 예. 청년들의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호 고문님께 짧게 30초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모든 부모의 관행이라 얘기하는 팩트가 아닌 부분들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지금 울컥하는 거죠. 예. 당시 학부모였습니다. 예. 저도. 예. 그럼 제가 학부모가 아니던가 아니면 예. 나쁜 학부모든가 관행을 몰랐다든가 예. 전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옹호를 하려고 그러면 팩트를 예. 갖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의 관행은 절대 예.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다라고 말씀을 좀 추가로 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요.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고 인재로서 영입돼서 뛰어들었는데 이런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예, 정은걸 근데 시장님. 사실은 기성에서 보면 그렇지만 20대, 30대가 어떤 정치적 어휘와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서툴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전체적인 맥락은 사실은 어떤 검찰의 예.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예. 또 조기의 어떤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것인데 예. 관행이라는 표현이 과연 그 어떤 정치적으로도 어떤 반영이 있을 줄 알고 했겠는가. 그러니까 예. 그건 역시도 사실은 기성의 어떤 관점에서 본인의 지나치게 원래 의사도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지나치게 같아요. 좀 성급하게 재단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은갑 실장님 말씀이 좀 최종 정리 같습니다.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된다. 아직은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